시장님, 굿즈를 구미에 확 당기는 거 좀 해주세요. 5분 만에 매진됐다 이런 자료도 좀 뿌려주시고. 대한민국의 미래는 책 읽기와 생각하는 힘에 있다. 안녕하세요. 피플인 광명의 코너 책 사유입니다. 오늘은 광명시의 올해의 책 정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제 옆에는 광명시청에서 근무하시는 분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광명시 도서관 정책과에 근무하는 김경미라고 합니다. 네. 도서관 정책과에서 근무하시는 김경미, 직함은 뭐라고 부릅니까? 부팀장이라고 불러주시면 될 것 같아요. 부팀장. 네. 6급이신데 아직 팀장 자리를 받지 못하셨습니다. 그래서 아직 부팀장이라고, 그죠? 부자를 네. 달고 계시죠? 네. 행정직인가요? 아니, 사서직이에요. 사서직이에요. 사서직이면은 도서 관련된 거죠? 네. 네. 도서관에서 올해의 책이 선정됐습니다. 분야가 3개죠, 그죠? 일반, 청소년, 어린이. 네. 책이 저기 있습니다, 그죠? 네. 왼쪽에서부터 일반 부분, 대원 실수리 보고서, 중간이 청소년 부분, 햇볕에 말리면 가벼워진다. 그 다음에 어린이 부분, 최악의 채. 네, 오늘은 뭐 책 네. 소개하는 게 아니고 책에 대한 뭐 간단한 건데 일반 부분에 대원 실수리 보고서 책 읽어보셨나요? 앞에만 조금 봤고요. 이제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는 안 읽어보셨지만은 괜찮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이 책은 시민분들이 또 추천을 또 많이 해주셨고, 네. 가장 많이 추천해 주신 책이 어떤 거예요? 이 3개 중에? 대원 실수리 보고서. 아, 네, 그래요? 네. 많이 추천했다고 선정되는 건 아니죠.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렇죠. 아니에요. 그거 뭐 작전하고 들어갈 수도 네, 있잖아요. 아니에요. 우연치 않게 많이 해주셨어요. 우연치 않게. 네, 네. 김금희 작가의 첫 번째 역사 소설, 장편 소설이다. 그래갖고 이동진 씨라고 아세요? 유명하신 분이죠. 그렇죠. 네. 그분이 자기 그 유튜브 거기에서 그래서 봤는데 뒷부분에 보면 원래 소설책이 안 나와 있는 참고 문헌이 8페이지에 있대요. 조사를 많이 하셨네요. 이 보통 이렇게 소설에는 이런 거 잘 안 쓰거든요. 비문학이나 이런 데 쓰는데 이거 공부를 많이 했구나. 창경궁 얘기잖아요. 네, 창경궁 안에 대원실이라는. 식물원. 네. 요거는 제가 볼 때는 역사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좀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더라고요. 햇볕에 말리면 가벼워진다. 이 정다현 작가 책은 어떤 거죠? 이건 청소년 시집이에요. 시집. 네, 시집이라는 게 좀 신선한데, 네. 이게 청소년이 화자가 되어서 청소년 입장에서 네. 그들의 이제 되게 불안한 마음들 있잖아요. 청소년 시기에 그 불안한 마음들을 잘 표현한 시집입니다. 청소년들이 이 시를 읽으면 좀 마음의 위안을 좀 얻을 수 있는. 내 마음을 들여다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오, 저도 책을 못 봤는데 한번 봐야겠네. 네, 가볍게 읽기 좋아요. 네. 아이들이 보는 최악의 최애, 이거는 제목부터 좀 어려워요. 가장 좋아하는 이 상대가 나한테는 최악이다. 진짜 뭐 최악은 아니겠지만 그럴 수도 있겠네. 있어요. 네네. 이거 책을 안 읽어보면 모르겠군요. 네. 13살 초등학교 6학년 네. 아이들 얘기거든요. 13살이면 네. 초등학교 네네. 6학년. 그때 딱 아이들끼리 좋아하고 막 그런 사랑 얘기, 우정 얘기, 요런 걸 담은 거예요. 네. 초등학교 6학년들끼리의 네. 우정과 사랑 이런 얘기. 네네. 재미있을 것 같아요. 그냥 제목만 봐도. 그렇죠. 책은, 네. 일반이 대온 실수리 보고서 청소년이 햇볕에 말리면 가벼워진다. 네. 어린이가 최악의 최애. 네. 3권이 선정됐습니다. 선정을 하는 방식이 어떻게 되죠? 저희가 네. 이제 올해 초에 시민분들로부터 추천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 후보도서 추천을 받았고, 그 후보도서들을 가지고 저희가 또 선정 기준에 이제 맞는 책들 선별을 한 다음에 그 책들을 가지고 선정위원회가 있어요. 올해의 책 선정위원회. 네. 이제 10분으로 구성된 그 위원회에서 이 책들을 가지고 이제 토론도 하고 심의를 해서 네, 최종적으로 3권의 책을 선정하였습니다. 그럼 올해는 시민분들이 몇 권의 책을 추천을 해주셨죠? 125명의 시민이 142권 정도. 125분이 네네. 42권. 한 분이
복수로 네, 추천하셨어요? 하신 경우도 있어요. 한 권만 하라는 그건 없으니까 아하. 좀 여러 권도 봤거든요. 그래서 그럼 142권에는 네. 중복되는 책은 없어요? 중복된 책들이 좀 있어요. 올해의 책 같은 경우도 이제 네. 중복으로 추천을 좀 해주셨죠. 거기서 조금 빠지게 되면 권수는 조금 줄어들 수는 있는데 네. 중복되는 거 많지는- 빼면? 네네. 조금 줄어들 수는 있지만 그게 아주 많은 양은 아니고 이 책을 가지고 선정위원회 10분이 그러면 이분들 어떻게 이거 선정을 해요? 회의 한 2번 정도 실제로 모여서 하는데 2번? 네, 한 번 처음 모이고 이제 어느 정도 책을 또 읽을 기간도 필요하니까 10분이 이 142권을 다 읽어요? 아니요, 그 중에서 이제 142권 중에서 네. 이제 뭐 예를 들면 애국 작가 책이라던가 이런 책들을 또 들어가 있거든요. 그건 좀 빼고. 시청에서 얘기할 때 네. 얘기 안 하세요? 시리즈 안 되고 외국 도서 안 되고 또 정치적이고 종교 얘기 안 되고 그 아는데도 네. 추천을 네. 그리고 여기서 또 필터를 한번 해가지고 걸러내시는구나. 네, 그냥 좋아하시는 책 그냥 추천을 막 하시는 경우들도 있으니까 뭐 조금 걸러서 한 다음에 토론하고 이제 최종 선정을 합니다. 선정위원회가 10분인데 142권이 중복이 만약에 안 된다고 했을 때 네. 142권이 이래 있으면 네. 이 책을 누군가는 봤을 수도 있지만 그 10분 중에 아무도 모르는 책이 있으면은 누군가는 읽어야 되지 않나요? 이 책을 뭐 한 권 한 권 정독은 힘들고 많이 책을 보는 분들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 내용이라던가 그런 것들을 좀 보고 필요한 부분도 진짜 읽어보시기도 하면서 하다 보면은 이렇게 그쵸. 걸러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책이라는 게 다 읽어야지 추천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네. 네네. 저도 광명시 도서관에서 책을 얼마나 빌렸는지 들어가서 보니까 올해에만 14권을 빌렸더라고요, 제가. 작년에만 32권. 책을 무작정 사기가 좀 힘들거든요. 아, 그럼요. 네, 일단 네. 보고, 내용을 보고, 이거 괜찮네. 네. 그런 다음에 2주 후에 뭐 아니면 길게는 3주까지 빌릴 수 있죠. 네. 그래서 저는 항상 보고, 이건 사야 된다. 저는 그런 주의라서. 그래서 선정위원회 분들이 딱 보면, 이 책 괜찮네라고 파악을 할 수 있죠. 그죠? 다 안 읽더라도. 네네. 그 선정위원회 분들은 주로 뭐 하시는 분들인가요? 도서관 활동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작은 도서관 활동하시고 독서 동아리도 활동하시고 네, 이렇게 전문가 분들도 계시고 광명에 있는 작은 도서관의 관장님들이 포함되어 있겠네요. 네네. 광명에 작은 도서관이 몇 개 있죠? 정확히는 확인해봐야 되는데 48개 정도 그래요? 있는 걸로 알고 작은 있습니다. 도서관은 부팀장님이 담당하시는 업무가 네, 아니신가 봐요? 아니에요. 그래도 대략 한 48개. 네네네. 거기에 도서관을 운영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이게 선정위원회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네요. 그죠? 네. 올해 책이 3권이 선정이 됐고, 이제 이 책을 많은 시민들이 볼 수 있도록 독서 릴레이를 하지 않습니까? 네. 선착순으로 이제 100분이 아니고 또 팀별로도 들어올 수 있다고 네네네. 그러더라고요. 네. 팀별로 숫자는 한정이 안 돼 있죠? 네, 안 되어 있어요. 그럼 한 팀이 10명이든 뭐 독서 동아리 활동하는 사람이든 네. 아니면 뭐 5명의 네, 가구원이 네, 있는 네. 세대가 들어올 수도 있고. 네. 그래서 어쨌든 100팀이 들어오면은 그들이 계속 책을 이렇게 이어서 가져가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팀이라고 이제 봤을 때, 네. 네, 팀이라고 봤을 때, 그 팀에서 이제 처음 신청하시는 분을 첫 주자라고 하거든요. 신청 대표자. 그럼 네. 이 100팀이 다 첫 주자가 네네, 되는 다 거예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주자가 100명이 되는 거예요. 그들이 이어가는 게 아니고, 네네. 그들이 스타트가 네, 되고, 그 팀 안에서 이제 첫 주자 그분이 책을 받아가시고, 읽은 다음에 감상평을 홈페이지에 남겨주시고, 그 다음에 다 읽었으니까 그거를 그 팀 안에 있는 다음 분한테 또 전달해 주시면 돼요. 네, 그런 식으로 릴레이를 해서 다 읽고 난 다음에 이제 마지막 분이 도서관에 다시 책을 갖다 주시면 이제 릴레이가 끝나는. 근데 선착순으로 네. 100팀을 받고 네, 그분들한테 책이 100권이 가는 거예요? 네, 100권에 가는 거예요. 네. 그게 선착순으로 받으니까는 일반 부분에 몇 명인지 모르네, 그죠? 아직은 네, 정확하게. 네, 이- 보통은 일반이 많다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일반이든 청소년이든 어린이든 상관없이 어쨌든 다 합쳐서 100권이 나가면 그들이 계속 읽어 나가는 거네요, 그죠? 이어서. 네. 이거 참여하면 뭐 주죠? 네, 그냥 간단한 굿즈. 네. 굿즈는 한 줄 평 쓰신 분에 한해서 주는 네, 거죠? 네, 네. 그 첫 번째 주자들에 한해서만. 저희가 첫 번째 주자가 아니더라도 그 안에 팀원에 구성되어 있으신 분이라면은 네. 네, 또 가능해요. 첫 주자가 네, 팀이면은 네, 10분이면 네. 10분 다 네. 주는 거네요? 네, 다 쓰시면. 다 쓰시면. 네, 쓰신 분한테 드리는 거예요. 만약 개인이 하시면은 네. 개인은 첫 주자니까 받는데 네,
이분이 누구를 줬는지는 모르잖아요, 지금 주는지는. 네네. 그까지 추적해 들어가세요? 그거는 처음에 신청 안 해주셨으면 사실 어려워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신청하신 분들은 우리가 첫 네. 주자라고 하죠. 네. 근데 팀으로 들어오면은 그 팀들은 다 첫 주자라고 보는 거고. 네네. 근데 팀원들의 이제 뭐 그런 것들을 남겨주시면은, 아, 네. 이분이 팀이구나 하고 이제 파악이 되는데, 그냥 그런 거 없이 그냥 개인 신청하시고 뭐 이렇게 하신 경우에는 네. 본인만 이제 그렇죠. 세분되시는 거죠. 아, 그럼 신청할 때는 뭐 무슨 독서 동아리 모임 해가지고 15명 이 숫자까지 표기해 주겠네요. 네네네. 몇 명 이렇게 하겠다. 그렇죠.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굿즈는 첫 번째 네. 주자에 한해서 먼저 되는데 그게 팀이면 팀한테는 다 줄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러면 아파트 단지에서 하면 한 팀이 되나요? 아파트 무슨 뭐 현대 아파트 101동 주민 이렇게 해버리면 그게 한 팀이 돼요? 근데 네. 동아리 위주로 이제 해주시니까 저희는 아직 뭐 그런 경우는 네. 없는데, 원하신다면은 아니, 네. 원하시는 게 아니고 그래 해도 됩니까 안 됩니까? 다 줄 수 있나요? 뭐 굿즈 말씀하시는 거예요? 굿즈 계속 굿즈 얘기하잖아요. 굿즈요? 네. 네. 뭐 어려운 아, 게 전 최대한으로 아니니까. 굿즈 많이 네. 받으시라고. 네네. 왜냐면은 사람들이 뭔가 또 이 얻는 게 네, 있으면 드려야지. 기대 심리가 네, 있잖아요. 맞습니다. 굿즈 뭐죠? 그건 비밀이에요. 왜요? 네, 지금 알려드릴 순 없고요. 설마 뭐 차 한 대 주는 건 아니죠? 드리고 싶지만 뭐. 그러면 저도 네. 하려고. 24일부터 언제까지죠? 선착순 네, 받는 게? 네, 다 계속. 받았어요? 아직 받고 있는 중이에요. 신청 그래요? 지금 계속 받고 있으니까 많이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생각보다 이게 네. 속된 말로 미어 터지질 않네요. 아, 이런 얘기하면 속상하죠. 아직 홍보도 계속하고 아직 잘 모르셔서 그런 거라서. 100팀이 아직 안 찼네요. 그죠? 지금 27일인데. 네. 지금 선착순 100팀을 모집을 하지만은 열화와 같은 성월에 힘을 못 입어서 아직 좀 부족하니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콘서트 예매표 올리면 확 뭐 인형처럼 이렇게 네. 뭐 2, 3분 안에 매진되고 이런 건 아니군요. 네. 굿즈가 뭔지는 부팀장님도 얘기 안 하시네요. 알고는 계시죠? 네. 네네. 비밀이에요. 비밀. 제가 뭐 표정 보니까는 굿즈가 마음에 안 드시는 것 같은데. 네, 아니에요. 아, 아니에요? 아, 그렇군요. 그러면 제가 볼 때 시장님한테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시장님, 굿즈를 구미에 확 당기는 거 좀 해주세요. 뭐 10만원짜리 뭐 시장에서 쓸 수 있는 그런 상품권도 되고. 시장님 그런 거 잘 하시잖아요. 5분 만에 매진됐다 이런 자료도 좀 뿌려주시고. 시장님, 사랑합니다. 4월 19일 날 네. 오후 2시 철산도서관에서 네. 선포식을 하잖아요. 네. 올해의 책 선포식. 네네. 그때 100분한테 책이 전달되죠. 네. 못 오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오시는 분들한테는 드리죠. 안 오시면 어떻게 돼요? 도서관 그때 네, 가서. 받고 싶은 가까운 도서관에서 찾아가시는 거예요. 그냥 자기 주거지가 철산동이면 철산도서관 가서. 찾아가시는 거예요. 일반 부분에 대온실 수리 보고서 김금희 작가. 김금희 작가를 만나보신 적 있나요? 아직은 네. 못 만나뵀어요. 네. 그러면 4월 19일 날 그때 오후 2시 철산도서관에서 광명식 올해 책 선포식을 할 때 네. 북토크 네. 때문에 오시잖아요. 네. 그때 만나시겠네요. 네네. 음. 처음 뵐 것 같아요. 도서관 주간 행사가 4월 12일부터 18일에 있습니다. 어떤 행사가 좀 있나요? 이제 저자 초청 강연회 하고요. 음. 그리고 전시, 북큐레이션 같은 전시도 하고, 북큐레이션, 네, 추천 도서 목록도 배부하고, 추천 도서 네, 목록. 그런 이벤트들이 각 도서관에서 다 진행될 거예요. 각 도서관별로 해요? 도서관별로 전시도 하는 거죠. 다 별도로 다 이렇게. 6개 도서관에서 네네네. 뭐 다 일제히 진행하는 거예요? 네, 4월달 기간에 맞춰서. 네, 광명 지역에 도서관이 6개가 있죠. 네. 어디 있는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광명동의 광명도서관. 아, 동별로 네, 광명동에 광명도서관, 그렇죠. 철산동 철산도서관. 철산에 철산도서관, 하안도서관. 하안에 하안도서관, 소아도서관. 소아에 소아도서관, 그리고 여기 연서도서관, 충현도서관. 이렇게 6개에서 도서관 주간 행사를 맞아서 다양한 행사가 펼쳐진다. 네. 많은 또 시민들의 관심이 필요하겠네요. 김경민 부팀장님이 생각하는 독서의 효과라는 무엇일까요? 책은 네. 우선은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세상을 만날 수 있다는 거.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생각하는 좀 힘을 길러주는 것 같아서 책을 좀 읽어야 되는 이유가 그건 것 같고요. 네. 네. 쇼폼이나 이런 영상 같은 거 네. 요즘 많이 보잖아요. 유튜브. 네, 조금 줄이고 네. 좀 책을 좀 가까이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청소년들이 너무 그 유튜브 그 네네. 짧은 영상에 길들여지다 보니까 네네네네. 사고력이 많이 좀 줄어든다 이런 그런 얘기 하는데 네. 책을 읽어가지고 좀 그죠? 네. 생각하는 힘을 좀 키웠으면 좋겠다. 네. 피프린 광명이 하고 있는 책 사유하고 맥이 통하네요. 대한민국의 미래는 책 읽기와 생각하는 힘에 달려있다. 좋네요. 혹시 못다한 이야기 있으시면은 시청자분들께 개인적이든 아니면 뭐 공직에 계신 분으로서 하시고 싶으신 이야기가 있으면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서관에서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도서관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또 어떤 게 또 도서관에 있는지 조금만 관심을 가져주시면은 아마 생각보다 더 즐겁고 좋은 경험들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강명시 도서관이 타 지역에 비해서 뒤처지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더 관심 가져주시고 많이 이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도서관을 감사합니다. 많이 이용해 주셨으면 좋겠다. 네. 네. 광명시에서 하는 도서 관련된 정책을 하시는데 그 중심에 있으신 분입니다. 김경미 부팀장님. 팀 이름이 뭐죠? 도서관 정책팀이에요. 도서관 정책팀. 그럼 도서관 정책과 도서관 정책팀이네요. 네. 도서관 정책과에는 무슨 팀이 있죠? 저희랑 독서진흥팀, 창서지원팀, 작은도서관팀 이렇게 있어요. 아, 4개가 있나요? 네. 그렇구나. 오늘은 저도 몰랐던 광명시 도서 책 관련 정책을 오늘 많이 들었습니다. 광명 시민 분들도 올해 책 많이 읽어주시고 도서관도 많이 이용해 주셔가지고 평생학습도시 광명시에 책 읽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장시간 이야기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다음 시간에도 알찬 내용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1시간, 2시간이에요. 그러니까 1시간 충분히 끝날 줄 알았는데, 야, 큰일 났네.